모두의 취업백서 5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찾아뵙는 무책임 이PD입니다. 그리고 시중 잡담의 취업 가이드, 취업 전문기자 이국명 부장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이제는 그 무더운 폭염 이 기승이어서 에어컨 없으면 살 길이 없는데 부장님은 요즘 냉방병에 걸리셨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러게요. 이게 회사에도 그렇고 요즘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도 이게 네. 에어컨이 상당히 세잖아요. 네. 좀 양냉방 하는 데를 찾아가긴 하는데 또 그쪽은 또 10,000원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 할 수 없이 네. 이제 에어컨 세게 나오는 데 있으면 감기가 좀 나았다가 에어컨인데 가면 다시 또 도졌다가 나았다 도졌다 네. 이게 벌써 몇 번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또 지하철에 약 냉방 칸을 좀 찾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거는 지하철의 가운데 두 칸이 약 냉방 칸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탈 때 보면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양냉방 칸이 어디 있는지. 그거 보시고 타시면 되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양냉방 칸이랑 그냥 냉방 칸이랑 얼마나 차이 난지 1, 2도 차이 난다고 하는데 체감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무조건 시원한 곳만 찾아다녀서 그냥 냉방 칸, 네. 강냉방 칸. 예. 예, 그러시군요. 예, 저는 땀이 많아가지고 예. 땀이 얼굴에 좀 몰려 있어서 안면 홍조인가 봐요. 네.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나 보군요. 생긴 거와 달리. 예. 생긴 게 못해서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취중 잡담에서는 인터뷰의 모든 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서류 전형에 통과를 했다면 바로 다음 승부처는 면접인데요. 취업의 마지막 관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관심법 스킬을 기본으로 장착한 면접관이 끝판왕으로 등장하는 만큼 면접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끝판왕 면접관의 눈에서 하트가 뿅뿅 생길 수 있는 인터뷰 노하우를 오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터뷰 노하우를 소개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이제 처음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노하우라는 게 솔직히 노하우지 이게 모든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크게 오산입니다. 예를 들어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얼굴을 아무리 포토샵으로 이쁘게 꾸며봤자 실제 면접 가서 보면 이게 들통이 나듯이 오히려 마이너스죠. 그렇죠. 이 면접 노하우도 너무 이 노하우에만 매달리셔서 연습을 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인성을 가꾸고 독서도 많이 해서 지식을 쌓는 게 가장 기본인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걸 하셨는데 면접 가가지고 혹시나 떨려가지고 말을 못하시는 분들, 긴장을 너무 심해서 못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지.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독서도 안 하고 뭐 이런데 가가지고 면접관이 질문하는 거 척척 대답할 수 있는 이런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백전백승의 필승 전법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 노하우만 안다고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인성과 지식 이거를 좀 더 면접관들한테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지. 기본적으로 인성이나 지식이 없는 분을 아무나 말하자면 오나미를 김태희처럼 만들어 드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네네네. 이 오나미 씨가 들으면 좀 섭섭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 면접 노하우를 얘기 드리기 전에 올 초에 이제 인크루트라고 취업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서 조사를 했는데 서류 전형 평균 경쟁률이 올 상반기에 24대 1이었다고 합니다. 24대 1이요? 예, 이게 중소기업까지 포함한 숫자니까 생각보다 높죠. 그렇네요. 근데 면접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21대 1이면 24대 1. 24대 1이면 못해도 한 7대 1? 8대 1? 면접 경쟁률은 5대 1이나 돼요. 그러니까 4명을 물리쳐야 이제 붙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기본 한 4명 깔고 그렇죠.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네요. 거기에다가 요즘 기업들은 면접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높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접을 보더라고요. 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 면접 이런 거를 가중치를 매겨서 서류가 몇 퍼센트, 면접은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 기업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일단 서류에서 뽑는 거는 거기서 끝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모든 걸 올 세팅하고 네. 면접에서 다시 또 승부를 본답니다. 면접을 통과하지 못하면 합격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와버려요. 서류 전형이나 이런 거 자기소개서 아무리 열심히 잘 써봤자 면접에서 승부가 갈린다는 얘기인 거죠. 역시 승부처는 면접이군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즘 면접 컨설팅 아주 잘 된답니다. 네, 막 줄 서서 듣는데요. 네. 그리고 말이 컨설팅이지 그냥 학원이라면서요. 예, 그렇죠. 막 가다 놓고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면접해라, 이렇게 면접해라. 노하우를 가르쳐 준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나미가 갑자기 성형한다고 김태희가 되지 않잖아요. 기본적인 자기의 인성이나 지식이 없으면서 당장 한 달 후에 면접이다. 한 달 동안 갑자기 오나미가 김태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네. 이런 컨설팅에 굳이 돈을 이렇게 많이 쓰시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걸 소개해 드리는데요. 네네. 수강료가 그러면 이런 거 면접 컨설팅 이거 받는데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네. 7시간에 99,000원. 99,000원. 네. 7시간에. 근데 모의 면접을 하면 네. 15만 원. 보통 이렇게 된대요. 모의 면접은 면접 보는 상황을 재현하는 그런 건가요? 예. 그런 것까지 하면은 이제 하루 동안에 네. 이 컨설팅을 받는 네. 데가 있는데 네. 한 15만 원 정도 한다고 하고요. 네. 이게 또 기업별로도 차이가 나요. 인기 있는 기업일수록 비싸겠죠. 예. 삼성 같은데. 네. 삼성 얼마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삼성 인성 면접 네. 하루에 얼마 정도 하실 것 같아요? 모의 면접이 한 15만 원이니까 못해도 한 2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있는 공시가가 28만 원이랍니다. 이것도 공시가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공시가가 28만 원인데 네.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받는 경우들도 많대요. 아무래도 프리미엄이 붙고 그렇죠. 선착순 하고 이러면 또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또 학원 같은 데도 일반 강사 가르치느냐, 네. 유명 강사 가르치느냐 가격 차이가 있답니다. 거기서도 스타 강사가 있군요. 그렇죠. 스타 강사의 면접 스피치 강의 같은 경우에는 네네. 회당 90분 정도 하는데 네. 가격도 회당 20만 원. 보통 한 18번 정도 들어야 되는데 네. 120만 원이던데요. 그러니까 이 비용이 네. 생각보다 만만치 않잖아요. 구직자들 알바해가지고 네. 이 120만 원을 네. 이 스피치 배우려고 네. 쓴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네. 이게 진짜 엄청난 저는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자기가 기본적인 것도 갖춰주지 않은 상태에서 겉모습만 이쁘게 꾸민다고 면접관들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아까 이 대표님 얘기하신 대로 면접관들은 관심법으로 봐요. 그러니까 사람 보는 게 일이니까. 그렇죠. 네. 이 사람의 외모만 보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의 속마음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면접 노하우나 이런 거를 아무리 열심히 자기가 학원에서 터득을 해봤자 요즘 면접관들 탁탁 꼬집어냅니다. 끄집어냅니다.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게 성황하기 전에는 이런 애들이 좀 특이하니까 초이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았다고 하면 요즘 이게 또 평준화가 돼 있으면은 감독관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 거 아니에요. 얘 여기서 좀 교육을 받고 왔구나. 그렇죠. 네. 예. 그렇다면 오히려 평균점에서 마이너스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면접관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직자들 보면 답이 천편일률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질문에 대해서 네. A한테 물어봐도 똑같이 대답하고 B한테 물어봐도 똑같이 대답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네들이 같은 학원에서 같이 컨설팅을 받은 애들. 이러니 이게 면접관들이 얼마나 그 친구들 보면 한심하겠습니까? 그런 친구들은 절대 뽑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 자체가 이 친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자리일 텐데,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똑같은 답변들이 사람들한테 무수수 쏟아지면 자기만의 차별점을 오히려 어필하기에는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게 계속 반복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네. 스스로부터 스스로를 닦는 일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네. 취업을 목표로 삼아서 모든 거를 취업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고 이런 게 일단은 급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인생의 목표가 취업은 되면 안 되죠. 인생의 목표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네. 거기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 거는 그 행복하게 살기 위한 도구인 거지 네.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결혼을 위해서 뭐 성형을 하고 외모를 이쁘게 꾸며봤자 나중에 결혼식하고 이제 신혼 잠자리 들면 이제 다 뽀록 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혼하신 분들도 있고. 좀 뭐가 뽀록이 난다는 잘 네. 감은 안 조금 오지만 말이 좀 자꾸 19금으로 가고 있어요. 예. 부장님, 있는데 네, 부장님 되게 방송에 하는 목소리가 진정성이 느껴진다. 선생님 같다. 선한 사람 같다. 막 이러한 평이 있는데 갑자기 또. 여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면접관들도 네. 이런 친구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한 거죠. 네. 그냥 면접을 봐서 네. 이 친구들도 이제 대비를 해서 오니 이게 쉽게 이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색 면접들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네. 면접을 보는 사람들도 되게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예, 스트레스도 있지만 네.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이 친구에 대한 진짜 이 친구가 제대로 인성이 쌓여 있고 지식도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다들 이제 겉모습만 이제 노하우만 집중적으로 외워서 오니 이것들을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잘 걸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접들을 하는데 뭐 직무 역량 면접, 네. 인성 면접, 토론 및 토의 면접, 프리젠테이션 면접, 앞반 면접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런 면접들이 있는데 이거에서 더 나아가 네. 어떤 회사는 등산 면접을 한답니다. 등산이요? 산에 가보셨어요? 간지 한 15년? 좀 오래되셨군요. 네. 남자친구들끼리 네. 서로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싶으면 지리산 종주를 해봐라는 얘기들을 한때 네. 유행을 했었어요. 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지리산 종주를 해보면 서로를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요. 네. 산이 험하기로도 그렇죠. 유명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제 욕도 안 하고 진짜 깨끗해 보이고 이런 친구들도 지리산 올라가다 보면 노고단 산장 직전에 막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의 본질이 나오는 거죠. 술 네. 먹으면 본질 나오듯이. 네. 이 기업들도 등산을 해보면 이 친구가 아무리 이제 꾸미고 와도 이제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본질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게 해보면. 그렇죠. 극한의 상황에서는 결국은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통해서 이 친구의 구직자들의 인성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사우나 면접하는 경우도 있대요. 이제 다 네. 먹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마음도 풀리고 자기의 얘기가 나오겠죠. 이게 웃장 까고 말하자는 게 이거군요. 그렇죠. 네. 또 음주 면접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뭐 이제 호프집이나 이런 데서 술 먹으면서 이제 사람이 술 취해 보면 이제 자기의 본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 있고, 한 요리회사래. 한 식품회사는 네. 요리 면접을 한답니다. 요리를 먹는 건가요? 아니면 만드는 건가요? 요리를 만드는데, 네. 여기는 또 참 재밌더라고요. 요리 면접을 보통 생각하면 이제 한 사람이 자기가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심사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거기는 그렇게 안 합니다. 4명을 네. 팀을 만들어줘요. 팀을 만들어주면 네. 4사람이 의논을 해서 무슨 요리를 만들 거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세팅할 것까지 결정을 서로 토론을 통해서 하게 만든답니다. 그러면 이 4사람의 한 팀의 내에 네. 각각의 성격들이 나오는 거죠. 일은 안 하면서 네. 말만 많이 하는 친구 있고 묵묵하게 자기 할 역할을 하는 친구도 있는 반면 어떤 친구는 아무것도 못하는 친구도 있고 변화별 유형들이 다 나온대요. 그러니까 요리하는 과정을 요리를 얼마나 잘 만드냐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요리하는 과정 내에서 서로 간에 팀워크를 얼만큼 잘 맞춰가는지 서로에 대한 배려를 얼만큼 하는지 각각의 구직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요리 면접을 한다는데 여기 회사 인사 담당자 얘기는 이 요리 면접을 한 다음부터 뽑은 직원들의 퀄리티가 엄청나답니다. 어느 회사예요?
얘기해도 되나? 아니 뭐 상관없잖아요. 샘표입니다. 샘표. 아, 샘표. 예. 아, 의외네요. 저는 뭐 제일제당이나 뭐 이런 데인 줄 알았어요. 오뚜기 뭐 이런데. 예. 샘표가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상표 중에 하나잖아요. 네. 기업도 되게 오래됐고 네. 회사도 가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인사 담당 하시는 그 부장님도 되게 책도 쓰시고 말씀도 잘하시는데 이 요리 면접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하세요. 그래서 매년 하고 계시고 올해도 그 상반기 공채 때 요리 면접을 통해 이제 구직자들을 걸러냈죠. 아, 그러면은 등산 면접은 어디 뭐 그 등산 이류나 뭐 이런 쪽인가요? 예, 아웃도어 만드는 업체에서 코오로? 등산 면접을 했고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합숙 면접하는 데도 있고, 네네네. 또 라면 면접을 하는 데도 이거 있대요. 특이해요. 네, 라면을 끓이는 모습과 라면을 먹는 모습을 보는 데가 있는데, 이거는 뭐 게임 회사에서 재미삼아 하는 건지 진짜 이거를 통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이런 인생 면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각각 추가를 하고 있고 역시 목적은 이제 지원자의 솔직한 모습을 보기 위해 결국 아무리 꾸며봤자 노하우를 아무리 체득해봤자 이런 인생 면접을 하다 보면 자기의 본 모습 드러날 수밖에 없고 자기가 그동안에 이제 면접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쓰였던 가면은 벗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세치혀보다는 결국은 무의식 중에 나오는 행동들을 면접관들은 또 매의 눈으로 캐치를 해서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면접관들이 이 이생 면접을 할 때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면접 장소에서만 그 하는 행동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그 대림바스 부장님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면접을 오라고 하는 그 전화를 받는 자세부터 그렇군요. 그때부터 이제 평가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얼마나 이 관심법을 동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구직자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뭐 그동안에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책도 안 읽고 그런데 이런 컨설팅만 받아가지고 내가 면접관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인 거죠. 그리고 이 면접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갖춰졌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샤이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좀 안 어울리는데. 제가 얼마나 내성적인데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자기 말 표현이나 이런 거에 좀 쉽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이제 기본적인 인성을 갖춰진 상태라고 전제를 하고 그거를 면접관들한테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이 면접의 기본 노하우는 그 여러 이제 책이나 뉴스 같은 데서도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뭐 면접 시간은 칼같이 잘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지나친 경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 디자인이 예쁘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사물에 존댓말 쓰는 거. 예, 그렇죠. 면접 때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이런 것들은 이제 면접관이 보면 되게 저 사람의 인성에 대해서 좀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물어보는데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럼 면접관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성의 없게 답변하는 것도 자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들도 있죠. 딱 첫 질문을 받았는데 딱 막힌 거예요. 그때부터 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질문하면은 이 친구는 아예 포기를 하고 어버버 하다가 이제 끝나버리면 이거는 다른 데 가서 한 번 그런 트라우마가 생기기 시작하면 다른 면접에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맸다고 바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풀어서 다시 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대답을 잘못했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그러면은 역전의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거고요. 면접관도 그럴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직업 그리고 우리 회사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도 볼 것 같은데 첫 질문에서 어버버했다고 바로 포기해버리면 그런 진정성을 좀 낮게 저평가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원래 면접할 때도 보면 면접관이 얘기하는 얘기에만 집중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면접관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보통 면접을 보게 되면 1대1 면접도 있지만 다대1 면접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같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료일 수도 있고 경쟁자일 수도 있고 네. 옆에 온 구직자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것도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도 면접관들은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답변을 잘못했다고 첫 질문을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고 거기서 바로 포기할 게 아니라 옆에 친구들의 답변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보충 대답한다거나 뭐 이런 노하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떨지 마시고 자기가 그동안에 읽었던 책이라던가 쌓았던 지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보여주시는 게 좋은데 네네. 면접 공포증 같은 경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분들 뭐 여러 가지 좀 제가 사례를 찾아봤더니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그 면접관이 결혼기념일인데 회사 일 때문에 챙겨줄 수 없다. 부인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구직자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저는 결혼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이 면접관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라는 건데 이런 동문서답식 답을 해버리면 뭐 합격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목소리가 작아져서 심하게 떨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얘기했던 뭐 스피치 컨설팅 뭐 이런 거 받으셔도 좋은데 굳이 그러지 마시고 혼자서 연습해가지고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혼자서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해보세요. 도레미파솔 솔 상대방한테 가장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음이 솔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접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이제 연습을 해보시는 거죠. 도레미파솔 하면서 이 솔 음을 익히신 다음에 들어가셔가지고 답변을 하실 때 솔에 맞춰가지고 이제 답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면접관한테 좀 경쾌하고 적극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대요. 이런 것도 미리 연습해 보시면 이제 면접 들어가셔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냥 연습하려면 좀 힘들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딱딱 단문 형태로 돼 있는 신문을 읽는 게 좋습니다. 신문이요? 예. 메트로 신문을 매일 아침에 지하철에서 읽던 뭐 도서관에서 읽던 집에 와서 읽던 몇 개의 기사 마음에 드는 기사 뭐 이국명 기자가 쓴 기사면 더욱 좋고 알짜 기업 단방 그런 기사를 한번 이 소름에 맞춰가지고 직접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난주에 면접 가서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복식 호흡에 대해서도 여러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식 호흡을 하면 목소리가 좋아지고 말하자면 뭐 이성균 같이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요? 복식 호흡이 저도 이게 연습을 좀 해보면 연습하면 바로 효과는 나긴 나는데 이게 좀 쉽지는 않은데 구직자분들은 이제 면접 가기 전에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아랫배에 공기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배꼽 아래 부분을 손으로 누르면서 소리를 내보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이기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푸파라바빠. 죄송합니다.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배 살이 많아서 눌러도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네요. 푹 들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스스로 디스를 하셔가지고 제가 얘기를 못하겠는데 일단 복식 호흡보단 그 복근부터 연습을 하시는 게 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런 목소리에 관련된 것도 굳이 학원까지 가지 마시고 매일 집에서 하루에 한 10분 정도 시간을 내셔가지고 신문을 읽으면서 이런 복식 호흡법이라던가 소름에 맞춰서 읽는 연습을 하시면 면접에서 상당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는 것도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뭐 스마트폰 녹음 기능 엄청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들어보면 직접 녹음해서 들어보면 자기의 단점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무슨 말버릇이 있는지도 제가 요즘 한참 고민하는 이거를 단점을 하지 마시고요. 유행어로 승화를 시키시면 그러니까 어떠세요? 요즘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가 뭐 친구랑 이게 대화 나누는 얘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서로가 녹음을 해보고 같이 들어보시면 서로의 단점도 알려줄 수 있고 도움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면접 가실 때 보통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제 족보라고 그러죠. 네. 삼성 족보, 네. 현대차 족보. 네. 그 면접에 관련된 족보들을 이제 미리 습득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다 준비해 가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딱 면접관에 들어갔는데 질문 딴 거를 해요. 족보에서 안 나옵니다. 네. 그때부터 맹붕. 네, 그때부터 멘붕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족보에만 매달리신 분들, 저기 대학 다닐 때도 이 족보만 공부했다가 F 맞고 이런 분들 경험 몇 번 있으실 것 같은데, 애워서 하는 것도 면접에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 면접관들이 취업 시즌이 되면 하루에 면접만 최소한 10명 이상 만나봐요. 그분들이 대답하는 거 들어보면 이 친구는 외워서 하는지, 이 친구는 진짜 자기 경험에서 나온 얘기인지 관심법으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외워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대신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필요는 있겠죠. 갔는데 자기는 이제 그런 경험도 있고 다 한데 이게 어버버 해가지고 제대로 전달 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속상하죠. 네, 속상하죠.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방법은 키워드, 말하자면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했었을 때도 외워서 하기보다는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어렸을 때 있었던 일, 대학 다닐 때 있었던 일, 공모전 했던 일,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자기가 한 10개에서 몇 개를 준비를 해가면 그 키워드만 떠올리면 좀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생기실 거예요. 그냥 외워서 하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은 어디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교과서 읽는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관들도 그거 알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키워드로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맞아요. 운전면허 그 기출문제지 딱 사서 봐도 그 기출문제 그대로 다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이 도로교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은 있어야지 그 문제만 풀어서 답만 외워서 갔다가는 여러 번 떨어지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횡설수설 말이 길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하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3분 내에 끝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이제 말이 청산유수라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한 10분 20분 길어져요. 근데 TV 토론, 대통령 TV 토론이나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3분 지나면 마이크 꺼집니다. 그렇죠. 네?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면접관들 칼 같아요. 주어진 시간 이상으로 얘기를 하는 친구들은 칼같이 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들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일단 두 갈씩, 두 갈씩 뭔지 알죠? 미괄식, 두 갈식. 국어 공부하셨으면 아실 텐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세요. 결론부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유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야 중간에 끊기더라도 그 사람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을 면접관한테 제대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기사를 많이 읽으면 그런 두 갈씩 화법은 자연스럽게 몸에 체화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까도 기사 읽으라고 얘기 드렸던 게 그 같은 이유인데요. 기사를 보면 보통 리드 문장이 있잖아요. 리드 문장은 말하자면 그 기사 내에 있는 모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추격해가지고 올렸거든요. 가장 관심 있는 내용. 그렇기 때문에 보통 기사 끝까지 안 읽어도 리드만 봐도 대충 이 내용은 무슨 내용으로 흘러갈 거다 파악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잘못 쓴 기사는 그렇게 파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건 제대로 된 잘 쓴 기사를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사들을 꼼꼼히 이제 찾아서 읽으시면서 연습을 하시고 또 소리내어 연습을 하시면 면접 때 상당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면접 때 요즘 이제 이색 면접뿐만 아니라 구글 같은 데에서 이런 것들 많이 한다고 국내 기업들도 많이 도입을 하는데 곤란한 질문, 대답하기 힘든 거. 서울 시내에 컴퓨터가 몇 대가 있는지 맞춰봐라. 당황스럽네요.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이 면접관에 탁구공이 몇 개나 들어갈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솔직히 이건 답이 없는 거잖아요.
네. 명확한 답이 있는 게 아닌데 왜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할까? 구직자들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면접관이 그 구직자가 평소에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펼칠 수 있는가 그걸 보기 위한 거지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너무 당황하시거나 이러지 마시고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 평소에 자기가 그동안에 뭐 책이나 이런 걸로 읽으면서 쌓았던 지식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뭐 정답이 없는데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런 질문도 받을 수 있죠. 체력은 좋아 보이지 않는데 야근할 수 있느냐? 네.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 일은 체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정답을 보시고 얘기하시니까. 이게 이제 정답인데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면접관들이 이 대답을 지금까지 아무리 못해도 수십 번 이상은 들으셨을 거예요. 똑같이 대답하시면 100% 떨어집니다. 자기만의 생각을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의 예인 거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죠. 이 면접실에 탁구공이 몇 개 들어갈 것 같은가? 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딱 물어보니까 저도 이제 뭐 멘붕이 되네요. 네. 면적을 재가지고 여기가 한 몇 평 정도 될 것 같고 높이는 몇 미터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예전에 한 구직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금 저와 면접관님은 질문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면접관님 사이에 탁구공은 하나입니다. 아, 탁구 치듯이. 그쵸. 말을 주고받고. 예. 이렇게 좀 재치있게 대답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또 얘기 드리지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요거 그대로 읽으시면 이 면접관도 이 대답 알고 있습니다. 절대 이렇게 얘기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 이런 예가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또 어떤 회사에서는 이런 질문도 했답니다. 5분간 저를 재미나게 해보세요.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멘붕 오셨나요? 대답을 못하시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5분 동안 웃음을 드리는 것으로 제가 갖고 있는 끼와 재치를 보여드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 입사시켜 주신다면 야유회 때나 뭐 이럴 때 오락부장이 되어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 친구는 바로 합격했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거를 똑같이 대답했다가는 불합격입니다. 여러분만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네. 얼마 전에 제가 그 인사 담당자 만난 분이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면접 오는 사람들한테 거의 공통적으로 상사가 비리를 저지르는 모습을 발견했다. 네.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아, 협박해서 전 돈 뜯을 거예요. 예,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예. 그 직장 내 라인은 제대로 잡아야죠. 예. 뭐 구직자들이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온답니다. 네. 그래도 이제 회사 내 일이니 상사를 설득해가지고 뭐 다시 이제 제대로 바로 잡겠다거나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기업 자체가 도덕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도덕적인 인재상에 나와 있어요. 어느 기업인데요? 올림푸스 한국입니다. 아... 도덕적인 인재를 네. 여기는 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정답은 바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어디다가요? 그 사내 비리처라던가 이 비리가 있는 거를 그대로 넘기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바로 잡는 게 도덕적인 인간을 원하기 때문에 이거를 눈 감아주면 한 번 눈 감아주면 또 비리가 생기고 또 비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 회사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네네. 또 이제 인재상이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면접도 맞춤형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기업에 맞는 네. 그 기업의 인재상을 보고 그거에 맞게 그렇다고 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 인재상에만 맞춰가지고 말하자면 가증스럽게 대답을 한다. 그 친구는 합격을 하더라도 그 기업에 오래 있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자신의 인성이랑 지식을 쌓는 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노하우를 알려드린다면 보통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인사 담당자님들이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구직자들한테 가장 아쉬운 점. 마지막에 보통 이런 얘기들을 하죠. 면접관들이.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무도 질문을 안 한답니다. 구직자들이 자기들이 애워온 것만 대답을 하고 네. 질문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면접관들은 그거를 상당히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는 거죠. 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 질문이 없을 수가 없죠. 궁금한 게 없을 수가 없죠. 뭐 삼성전자를 면접을 갔는데 요즘 갤럭시 새로 나온 게 잘 팔리지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마케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본다던가 삼성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자기가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뭐 이런 걸 물어본다던가 게이머 회사라면 제가 그 게임 요즘 어디 부분에 좀 버그가 있는 것 같던데 이거 알고 계셨나고 질문을 드린다던가 그 기업에 관심 있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질문을 통해서. 네네. 근데 다들 궁금한 거 없이 그냥 꿀먹은 벙어리네. 면접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괜히 잘못 물어봤다가 까이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것도 이제 걱정이 될 것 같긴 그렇죠. 해요. 네. 그런 걱정이 있는데 특히 첫 대답 제대로 못하신 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그분은 반드시 마지막에 질문하셔야 돼요. 반가이를 하려면 역전의 기회인 겁니다. 열심히 면접 가시기 전에 요즘 면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군데 좀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 군데 면접을 가잖아요. 네. 그러면 뭐 A사 가서 이런 얘기하고 B사 가서 똑같은 얘기하고 C사 가서 똑같은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맞춤형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말하자면 삼성전자 갔는데 현대차에서 대답하듯이 대답하면 합격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연습 좀 생각을 하시고 그 회사의 인재상 같은 거 하루 전에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셔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거 미리 꼭 챙겨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휴넷이란 기업을 방문했는데요. 휴넷 혹시 알고 계세요? 이러닝 교육 서비스 아닌가요? 예, 그렇죠. 평생 교육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공부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는 보면 MBA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청소년 리더십 스쿨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뜨는 인문학 있잖아요. 사서삼경으로부터 해서 뭐 톨스토이라던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갖춘 회사인데요. 컨텐츠가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그 컨텐츠를 PC로만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스마트폰, 태블릿으로도 공부할 수가 있고요. 이 휴넷이 중국에도 진출했어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도 교육시키는 그런 업체인데 여기에 이제 조용탁 대표님을 만나고 왔거든요. 조 대표님이 매일 아침 행복한 경영 이야기 이 메일 받아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조용탁의 행복한 경영 이야기를 직접 쓰시는 그래서 책도 많이 내셨던 조용탁 대표님 만나뵙고 왔는데요. 대표님이 면접 잘할 수 있는 노하우를 상세히 알려주셨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잘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본질을 다 끌어낼 수 있으면 잘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은 인터뷰가 제대로 됐을 경우에도 자기가 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본질이 훌륭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심사항 같은 경우가 눈빛 보면 다 알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회사 뭐나 회사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이 진짜 좋아야 될까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준비를 많이 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인터뷰 하다 보니까 뭐 그냥 뭐 되는 데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나 진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적합하구나 하는 느낌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회사를 좀 알고 와야 되는데 너무 모르고 온 사람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점수가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 관심도 없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자기가 들어갈 회사에 대해서도 저렇게 공부 안 할 정도로 준비가 안 되는 것은 다른 일도 그러겠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이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회사에 대해 질문을 하라 그러면 질문한 사람 별로 없어요. 회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질문하라고 질문을 많이 준비했다는 거 막 관심 있다는 얘기고 막 준비를 많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인데 그런 것들 잘 안 되는 거예요. 바싹 얼어 그 군대에서 오면 그 군대 군기 들어있는 거, 그 겉군기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들은 막 들어있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안 돼.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막.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조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조 대표님이 구직자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도 한마디 해주셨어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요즘 그 회사가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들어가면 또 아까 18% 그냥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잡을 고를 때 나한테 맞는 게 중요한 거지. 남들 노래 좋은 거 장가할 때는 도움 될지 모르겠지만 예, 전혀 그렇죠, 이거 그렇죠. 의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맞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예. 남들한테 보이기 위한 직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나하고 안 맞는다 이렇게 돼요.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너무 단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융 쪽이 몇 년 전에 그렇게 좋았지만 지금은 최악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맹자도 그랬고 뭐 동서양 고전에 다 보면 항상 하늘이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내리는 것은 나를 크게 쓰기 위함이다. 내가 오늘 행복하게 하는 이야기도 썼지만 그 큰 곤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리더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 이게 진짜 고급의 진리거든요. 그렇죠. 네. 어려움을 겪은 만큼 내가 큰데 이 사람들이 너무 원실성 가치적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우면 튕겨나간다 이거죠. 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IMF 되고 나서 그전에는 평생 직장이었거든요. 네. 회사들이 잘못한 것들이 많은 게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하면서 막 내보냈어요. 네. 그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회사에 대한 충성심 한번 들어가면 평생 한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생각도 안 했는데 막 내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엄청 약해져 버리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개인들 입장에서도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미국에서 이렇게 자주 옮겨 다니면서 하는 게 미국식 스타일이에요. 이직을 자주 3년만 한 번씩 옮기면서 급여를 더 많이 뻥치게 받고 근데 그게 업종에 따라 달라요.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IB, 금융 쪽이라든지 컨설팅, 회계법인 또는 로펌 이런 데들은 급여가 비싸거든요. 특히 금융 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몇 번, 세 번 정도 하면서 40대 초반이 되면 평생 벌 걸 장만해가지고 리타이어를 하고 이제 이런 식이 돼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잘못 들어와가지고 일반 직원들도 막 3년에 한 번씩 옮겨 다니면서 옮겨 다닐 때 내고 하면 돈 1,000만 원 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세 번 옮기면요, 나와 40대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세 번, 네 번 옮긴 사람을 뽑으려고 뽑겠어요? 안 뽑는다고 다시 달라고 그러면. 그러면 이 사람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그 메뚜기처럼 옮겨 다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물론 이제 옮기면 새로운 거 경험하는 이런 장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35이 넘어가면요, 그 전에는 옮기는 게 장점이 되고 도움이 되는데 35 넘어가면 그게 굉장히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죠. 자주 옮긴 사람들 안 뽑으려고 그러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그게 올라가고 이제 그 채용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3년마다 옮기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기업들은 이제 안정된 시장이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 특히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 자꾸 이제 뭐 3년 있으면 옮기면서 또 점핑하고 물가 올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35세 이후 40살 넘어가면은 그 거의 뽑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 속하게 되거든요. 그런 걸 한번 장기적으로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휴넷도 당연히 면접할 때 그렇게 이직이 잦은 분들은 다 당연히 묻죠. 당연히 묻고 이제 그 근거가 명확하게 있는 경우 있거든요. 회사가 뭐 문제가 생겼거나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더 좋은 기회 뭐 양지만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잘 안 뽑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극복해서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멀리 가야 되고요. 조직에 들어가 있을 때는 조직과 같이 성장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회사 입장에서 직원 생각해 주지만 직원 입장에서 회사의 성장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회사를 옮겨 다닐 거라는 그런 느낌이 들 경우에는 조직원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게 이미 경력을 한 서너 번 한 사람들은 다음에 또 간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경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멀리 봤을 때는 처음에 되게 좋아 보이는데 35세 이상 40세 넘어갔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이 앞단에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를. 그러니까 멀리 봐야 되는데 휴넷 조영탁 대표님의 말씀 듣고 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마지막 코너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취중 잡담의 화제의 코너, 책 속의 한마디 시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소개해 주시는 말씀이 상당히 인기예요. 그러게요. 저도 이게 인기를 끌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주변에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책도 열심히 읽어야 되겠고 또 책도 다시 한번 써야 되겠다는 이 부담감까지 예, 받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 책 소개 코너, 그러니까 책 소개 한마디에서 소개해 주시는 이 책들은 전부 다 직접 읽으신 책들이라고요. 그럼요. 책을 읽어야죠. 예. 이 대표님도 꼭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들 네. 안 읽어보셨죠? 그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책은 말씀만 듣는 걸로 그냥 책 한 권을 다 읽는 그런 절대 느낌이에요. 그거랑은 안 되니까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은 진짜 맛배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요. 네. 실제로 책을 읽어보시면 예,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책이란 게 한번 읽기 시작하면 이게 탄력이 붙습니다. 이게 안 읽기 시작하면 안 되는데 술도 먹으면 먹을수록 늘듯이 독서도 하면 할수록 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도 열심히 이 대표님도 읽어주시길 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실은 좀 부끄럽게 이번 주에 제가 공사가 다망하에 새로운 책을 읽지 못하고 급하게 예전에 읽었던 책을 한번 제 책장 속에서 꺼내왔는데요. 혹시 참치 좋아하세요? 없어서 못 먹죠. 그렇죠. 참치회로부터 해서 저도 요즘 뭐 환율 때문에 참치값이 싸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좀 비싼 음식이라 자주 못 먹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책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나는 회사 생활이 모든 것을 참치 어선에서 배웠다. 그러니까 참치잡이 어선. 그쵸. 그래서 회사 생활을 배웠다. 예. 이 책 쓰신 분이 일본 분이세요. 사이토 마사아키. 예, 이런 분이신데 이분이 다니고 있던 회사가 바이오 관련 기업 연구소래요. 바이오 관련 연구소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이제 좀 루즈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모시던 상사가 당장 내일 어디 항구에 가서 참치 어선을 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배를 타본 적이 뭐 예전에 이제 낚시배나 이런 거는 타봤지만 원양어선을 타본 건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바이오 연구소에서 원양어선 탈 리가 없죠. 근데 상사가 지시를 하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가서 탔어요. 타고 43일간 참치어선, 원양어선이니까 이게 한 번 나가면 한 달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이 책에 나온 내용은 43일간의 참치어선 속에서 실제로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책을 썼는데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참치어선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사회의 현상들을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 되게 의외예요. 영구직이면 사무직의 총화인데 정반대인 거친 뱃사람들과 43일간의 경험을 그렇죠. 엮어서 회사 생활의 모든 것을 알았다. 특히 저같이 이제 배멀미 심한 사람은 전혀 꿈도 못 꿀 일인데 이 책 쓰신 분도 엄청나게 배멀리를 심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깨닫는 거, 또 선장이나 이런 분들의 리더십이 어떻게 부하 직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모습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제가 짤막하게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 내용이 뭐냐면 제목이 이겁니다. 이게 소재가 하나씩 달려 있는데요. 바다를 움직이는 건 불가능하다.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비슷하게 맞히셨는데요. 자꾸 물어보면 고민돼. 그러니까 책을 안 읽으시니까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배를 타고 얼마 지나지 않았었는데 이제 참치를 직접 이제 잡기 시작하려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망도 투여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분들은 장비나 모든 거를 갖춰놓고선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이상한 거죠. 이렇게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 빨리빨리 좀 더 참치가 더 많은 데를 찾아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이제 그 선원들이 지루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한가하면 짜증나지 않으세요? 5시간 동안이나 줄 내렸는데 뭐 아무것도 잡힌 게 없지 않아요. 그랬더니 선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별로 짜증날 게 없는데 여기서 짜증내는 건 육집 사람들 뿐이야. 뱃사람들은 짜증을 안 낸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를 한 거냐면 우리는 이 선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줄에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봤고 낚시 바늘도 갈아두었고 낚시 바늘에 미끼도 끼워두었고 줄을 바다에 투여했고 모든 준비를 다 갖췄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게 뭐냐? 기다리는 거. 기다리다 보면 바다가 선물을 준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모든 거를 자기가 다 완벽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취업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모든 거를 다 해서 이거를 어떻게 이 회사를 어떻게 내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거를 열심히 준비를 하고 갖춰놓으면 언젠가는 취업의 신이 선물을 줄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끈기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다림의 미학을 좀 배우시는 그런 계기를 만드시라고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이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선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 수 있는 걸 전부 했다면 그 다음 일은 염려하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취업 준비 힘들죠. 그렇지만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해놨으면 그 다음에는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현명함을 갖추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난 이렇게 다 준비를 했는데 왜 안 돼? 이런 조바심 때문에 너무 급하게 취업을 한다거나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길로 빠져들기보단 기회가 올 때까지 스스로가 한번 기다려 보시는 물론 이제 준비는 다 끝내놓고 그런 현명함을 배우실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국영 부장님이 소개해 주신 책은 나는 회사 생활의 모든 것을 참치 어선에서 배웠다. 책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예, 그렇죠. 네. 청취자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 대표님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치중 잡담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모두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